안녕하세요. 테크스타의 도항구 기자입니다. 제가 또 어디에 와 있을까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네, 보안의 최강자 회사에 와 있습니다. 이게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거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업무 이슈가 지금 떠오르는 와중에 안전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이태일 기술 이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기술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네, 지금 뜻하지 않게 예. 지금 글로벌하게들 다들 맞습니다. 홈피스라는 얘기도 있고, 예. 네, 재택근무 환경인데 또 뜻하지 않게 주제가 또 예, 맞습니다. 이런 예.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조직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 주제는 SDN으로 이제 본사만큼 어떻게 네네. 지사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느냐 그게 컨셉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펜OS 9.1이라는 저희 신규 OS가 나왔습니다. 예. 팔로알토의 OS 이름이 펜OS.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새로운 기능. 예,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SDN을 하는데 거기에 보안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SDN을 이제 사용자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사용자들에 대한 동적 이동이 많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제어. 그 다음에 재택근무자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이제 VP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마 접근을 하는데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프로텍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프로텍트를 이용할 때 좀 더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향상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안전한 SD-WAN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SD-WAN이 뭐냐? 네. 랜하고 뭐가 다르냐? 예. 네트워크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예. 또 이렇게 또 간단한 설명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D-WAN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SD,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되고, 그 다음에 WAN이라는 거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SD-WAN이라고 하고요. SD-WAN의 주 목적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기존처럼 WAN이라는 그 한정된 구간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주 기능으로는 이제 WAN 연결을 하는데 모니터링 한다거나 그리고 빠르게 이제 안정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속도에 불안한 게 있지 않나. 거기에 최적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데 한 건물이라고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서울에 있는데 한 건물에 있고 일단 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또 어떻게 왜냐고 볼 수도 있고 지사라든가. 그런데 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또 나라가 또 바뀌고, 예, 그렇죠. 또 넓은 나라는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장비로 했는데 예. 지금은 소프트웨어로 그런 걸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형태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소프트웨어로 형태될 수 있고 이제 하드웨어 형태될 수 있고요. 같이 믹싱해 가지고. 네. 그래서 SD-WAN이 그러면 어느 구간에 위치할 건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마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들 마일이 있고요. 라스트 마일이 있습니다. 보통 SD-WAN이 그 연결을 하기 위한 최적화 부분은 이 퍼스트 마일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미들 마일이나 그 라스트 마일 같은 경우는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 아니면 IS 업체 서비스 프로바이더겠죠. 그에서 관리하는 미들 마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SD-WAN 벤더들이 이 퍼스트 마일을 어떻게 최적화할 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그렇죠. SD-WAN은 보통은 이제 모든 지점에 이제 장비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거기에 기존의 MPLS 연결보다는 어떤 인터넷 구간에 연결되는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어떤 사용상에 이제 가능한 경로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집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최적화된 경로를 이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느 경로를 최적화해서 따라가서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건가 그게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의 경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동적으로 이제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보통 SD-WAN에서 그 경로를 체크할 때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레이턴시,
그러니까 이제 패킷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네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지터. 이제 패킷이 오가는데 이게 불규칙하게 올 수 있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보이스를 하게 되면 제가 뭐 저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태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태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TCP/IP 프로토콜의 특성상 예, 어쩔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지터라고 그러고 이제 보통 이제 패킷 로스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 패킷 로스를 이제 손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이제 찾고자 할 때 주로 이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DWN을 또 이제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되는 또 요소들도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 예. 보통 고객들이 판단할 때 예전에는 WAN 하면 네. 이제 어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제공해 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외부에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침투해 오지 않은 그 폐쇄적인 망 안에 그 안전한 인프라를 통해서 서로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주로 했거든요. 근데 보통 현재 이제 아시겠지만 대부분들의 그 기업들의 데이터들이 보통 클라우드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한정된 WAN 안에서 움직이던 거를 밖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그 경로상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이제 지사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역폭이라든지 성능이 이제 또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MPLS 이제 현재 MPLS 되어 있는 범위를 이제 지사 쪽으로 확장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그 전용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용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마다 요금이 좀 틀려져요. 장난 아니죠. 네,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그걸 또 아끼기 위해서 MPLS를 도입했는데 MPLS도 마찬가지로 뭐 10메가 단위, 100메가 그 뛸수록 그 가격이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부담, 그다음에 해당되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선이 저렴한 이제 XDL 같은, ADS 같은 거나 아니면 이동성이 좋은 LTE 아니면 5G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될 수 있느냐 그 역할을 고민하는 게 이제 현재 고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역폭 이슈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비용 이슈도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다른 방향들 그 SDWN을 고려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요즘 시장들은 어때요? 현재 시장은 대부분 SDWN을 반드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DWN 시장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트래픽에 대한 제어, 보안을 위해서도 SDN은 꼭 필요한 기술이다. 보시면 그 SDN을 이제 사용할 계획이 있냐고 이제 IDC에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2018년도에 했는데요. 보시면은 이미 도입을 한 곳은 한 39%. 그다음에 많이 갖췄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2년 내에 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곳을 포함하면 95%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202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이제 예상하기를 75%의 인프라가 이제 SDN으로 전환할 거다. 근데 이제 이 통계치는 사실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코로나가 지금 발생된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는 순간 SDN은 더 확산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네트워크 엔지니어들 죽어는 안 돼요. 맞아요. 실제는 여러분. 예. 거기다가 이제 2020년까지는 기존 라우팅에 대한 지출이 이제 SDN으로 이제 변모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도입하면 이제 장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현실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존 방식보다는 또 SDWN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기존에 데이터 센터 연결을 하려면 그 각 지점에 있는 사용자들이 MPLS의 전용선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어떤 그 인프라를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접근성에 대한 것이 제한되고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그 모든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 꼭 특정한 공간에만 있어서 그 기기를 써야 됐는데 이제 모바일 환경이고 출장도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움직이더라도 될 수 있는 환경.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역폭 증가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면은 그 지점단에서 기존에는 전용선으로 움직이던 거 한정됐는데 결국에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클라우드로 옮기다 보니까 회선에 대한 연결이 대역폭 증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SDN을 이용하게 되면 비용 절감이 확실하게 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 및 민첩성입니다. 왜 그러면은 기존의 MPLS망이나 전용선을 이용할 때는 딱 그 회선만 이용하게 됐는데 현재 그 SDN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전용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MPLS, 그다음에 ADS, 그다음에 모바일 더 나아가서 모바일, LTE나 5G까지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장점이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과제들도 있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SD-WAN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하나의 장비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은 결국에는 그 SD-WAN 벤더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결국엔 저희 같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보안 전문 업체가 이 영역을 커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에 따른 과제로는 결국에는 수준 이하의 보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SD-WAN이라고 해서 다양한 연결성을 가지지만 결국에는 보안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처럼 그냥 IP를 포트 베이스의 IP 베이스의 제어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보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SD-WAN 업체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하고 어떤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같이 코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없는 성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MPLS망 같은 경우는 어떤 회선에 대한 SLA를 그렇죠. SLA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 어떤 회선이 이게 끊어진다거나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ADSL이나 인터넷은 그렇죠. QoS를 잘 안 해주니까. 예,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회선만 이용하면 관리라든가 어떤 그 회선에 대한 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돈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SDN을 사용하게 되면 조경 인터넷망, 이동통신망, 그렇죠. LTE 또 이제 5G까지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인프라도 넓어지고. 예. 그 인프라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 해당되는 SDN은 해당 지사별로 나가 있는 그 SDN 장비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접근에 대한 과제 첫 번째로는 결국에 수준 이하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전용성을 이용하는 MPLS망 이용할 때는 결국 인터넷 관문단에 데이터 센터를 거쳐간다거나. 그렇죠. 결국엔 그 앞단에 저희 차세 방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SDN이 인터넷에 직접 연결한다. 그럼 보안을 위해서는 차세 방법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차세대 방어면 안에 항상 있어야 돼. 그다음에 저희 차세대방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보안을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겠다.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용하겠다. 결국엔 클라우드의 차세대방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없는 성능입니다. 결국엔 고객들은 우리가 이 SDN만 도입을 하면 그 미디어나 엔드투엔드까지 연결하는데 당연히 빠를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결국에는 딱 들여다봤더니 그 미디어 안에서는 복잡성 있게 라우팅돼서 해당되는 패킷이 로스가 될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게 되는 현상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속도를 양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미디어가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세 번째로는 복잡성입니다. 저희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지사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건 참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그 베네핏이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챌린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결국엔 그 각 지역마다의 공급업체가 또 따로 있을 텐데 그 공급업체에서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SD-WAN이나 이런 거는 이제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었던 영역이잖아요. 네.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이제 보안.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안과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넓은 의미 이제 네트워크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보안을 하시다가 이제 네트워크 단까지 슬그머니 싹 나온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쪽만의 어떤 장점? 전통적인 SD-WAN을 막 부르짖었던 회사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쪽에 장점, 경쟁력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차세대 방화벽부터 네네. 시작했거든요. 차세대 방화벽은 결국 네트워크 베이스의 보안입니다. 네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그 전부터 네트워크를 해왔기 때문에 SDN은 하나의 기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SDN을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벤더보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일관성이 있는 최고의 업계에서 최고의 보안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기에다가 이제 완벽한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그 미들 마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별도의 솔루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과의 SDN 연결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편한 사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가 고객으로부터 차세대 방법을 사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았던 이유는 이 간편한 사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SDN도 하나의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또 그런 거 하려면 보안이 가미된 SDN을 했는데 또 우리 잘 했으니까 거기에 뭐 기능 하나 붙이면 금방 하겠네. 그렇죠. 통합 관리도 괜찮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SDN을 구성하실 때 이 브랜치 쪽에 보통 SDN 장비, 그 다음에 허브가 될 수 있는 중앙에 있는 컨트롤하거나 허브가 될 수 있는 별도의 또 SDN 장비, 그 다음에 또 지점단, 본사 그렇게 연결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SDN 전문 벤더들이 구성하더라도 결국에는 타사의 보안 제품을 같이 곁들여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일관된 보안을 할 수 있고 거기 SDN은 부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에 또 이제 뭐 명품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들 마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고객들이 가장 고민했던 맞습니다. 이 중간에서 뭐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지 모르는데 성능 보장을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을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성능 보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MPLS 망을 쓰시는 거에 비견될 정도로 그렇죠. 확실한 그 속도들이라든가 안정성을 보장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지사라든지 아니 본사에 그 만약 지사가 미국에 있고 본사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그 예전에는 SDN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직접 VPN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성능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라는 저 미들마일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 저희가 서비스 프로바이더처럼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보안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의 SDN 저희 차세대 방어요. 그 다음에 프리즈마 액세스를 VPN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단의 보안, 그다음에 프리즈마 액세스의 보안, 그다음에 본사의 보안을 엔드 투 엔드 일관되게 보안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게 지금 이미 뭐 지금 로컬 100군데 이상 76개 나라 맞습니다. 이상에 이미 구현이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어느 국가에 어느 리전에 들어가 있다. 그럼 반드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만 빼고는 다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간편한 설정이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의 판 OS, 그러니까 차세대 방화벽에서 이미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이용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션을 추적하고 뭐 대상을 어디로 갈지 식별한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안 정책을 타서 그다음에 라우팅을 하게 여기까지가 차세대 방화벽이 하던 길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QS 경로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동쪽 경로가 있는데 이 경로를 사용하면 제대로 된 경로다. 그거를 이제 SDN 기능으로 추가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결국엔 똑같습니다. QS를 또 걸게 되는데 네. 거기에 차세대 방어벽 기존 기능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해서 SDN의 네트워크 신뢰성, 네. 그 다음에 차세대 방어벽의 일관된 보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기능들 좀더 설명. 좀 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경로 매트릭스에 대한 수집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SD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로 매트릭에 대한 수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경로 수집을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리면 보신 것처럼 지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터,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를 체크를 해서 어느 경로가 더 신뢰성 있는 걸 체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게 차세대 방어벽인데 차세대 방어벽에서 더 잘하는 거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 회선만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회선, 보시는 것처럼 뭐 ADS를 된다든지 LTE가 된다든지 아니면 MPLS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기끔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네트워크 어떤 망이 어느 환경까지도 알아서 이게 어느 망을 타는 게 최적화된 속도로 고객사에 대해서 업무 보시는 제약이 없는지 전체 뭐 LTE 아니면 유선 아니면 또 ADSL 막 이런 스타일로 보고 체크해서 쭉 뿌리고 관리하고 한다는. 거기에 저희가 어플리케이션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ERP니까 좀 더 빨리 가는 쪽으로 더 안전하게 급히 가야 돼. 그다음에 얘는 대역폭이 좀 크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보내야 돼. 그럼 세 군데로 다 같이 보내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동적 경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어디가 막혔는데 알아서.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최적화됐다고 이제 회사는 선택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패킷을 보내다가 여기가 갑자기 로스가 생긴다거나 지연이 생겨요. 그럼 이제 다른 회선으로 그 나머지 패킷을 보내다가 다시 정상화되면 다시 되도록 그런 형태의 똑똑한 내비게이션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 막혔어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처리해놓고. 저희가 SDN 기능을 사실 이번에 처음 도입은 했지만 이 기능은 이미 라우팅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복잡해지니까 이런 또 이슈가 또 중앙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나요? 이게 또 이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DN을 도입을 했는데 많은 지사가 생기고 이걸 관리하려면은 복잡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복잡성을 이 파노라마라는 중앙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자동화할 수 있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실제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저희 SDN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또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기존의 SDN에 연결되는 부분을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SDN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레이턴시에 대한 최적화 부분을 위해서는 어떤 미들마일에서 어떤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좀 더 일관성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그 SDN을 사용하는데 어떤 그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안전성 있게 사용하는 부분을 이 차세대 방어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중앙 관리 솔루션인 파노라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노라마에서 SDN의 그 모니터링을 현재 보여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전체 화면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보시면 지금 데모 화면인데 어떤 상단에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 어떤 임팩트가 있었나? 그 다음에 링크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에러가 났다, 아니면 워닝이 있다, 아니면 지금 현재가 OK 상태다.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노라마를 통해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임팩트에 대한 부분을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이 되면 지금 클릭을 해보면 그 해당되는 VPN 내용이 나오네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허브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허브 내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보시는 것처럼 현재 웹 브라우징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해당되는 보면 그 현재 트래픽에 대한 상태를 네.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세 개의 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링크를 선택을 해보면 그 하나의 링크를 통해서 현재 그 회선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얼마만큼의 딜레이를 발생했는지, 로스가 얼마나 생겼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즘은 진짜 통합 관리의 직관성들이 항상 이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된 직관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제일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웹브라우징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생겼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사용자로부터 시작되는지, 어느 목적지가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의 예로 드리자면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는 이제 본사와 지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그 병원과 이제 그 원격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서로 이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지연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원격으로 이제 그 상담 중인데. 예, 그렇죠. 상담 중인데 그에 대한 거를 이제 지연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시면 또 한 가지 예는 비디오 컨퍼런스도 있겠지만 어떤 그 라지,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어떤 엑스레이 제가 찍은 사진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 CT. 예, 그렇죠. CT 같은 그 CT를 볼 때 분명히 로스가 생기면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시 재정성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재정성 받을 때 지연이 생기고 컨퍼런스 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별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지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그 임계치 값을 두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같은 중요한 부분을 로스가 반드시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로스에는 하이로 두는 이제 그런 이런 설정들을 이제 미리 해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콘텐츠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영상하고 아주 중요한 거 올라가려면 이거 무조건 그렇죠. 잘 나가야 돼. 거기다가 해당되는 이제 그 회선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회선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제 딜레이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느 회선을 이제 먼저 탈 건지, 그 다음에 탑다운 방식으로 할 건지, 어느 베스트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이제 해상되는 SDN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영상에 대한 부분하고 엑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연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량의 영상들에 대해서는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비디오 컨퍼런스가 더 느려지게 되면은 이제 다른 회선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QS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QS 기능을 통해서 반드시 그 대역 부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으로도 QS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 동영상에 보는 것처럼 쉽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기능은 제가 이제 본사하고 지사하고 이제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중앙에 되는 이제 어떤 이제 허브가 있겠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허브가 되는 중앙에 있는 그 컨트롤 될 수 있는 그 SDN 허브고요. 그 다음에 지사에 세 군데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보통 연결을 할 때 그 관리자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VPN을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거 하면은 이 VPN 클러스터를 하나 몇 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가 되는 장비, 그 다음에 지사에 새롭게 생긴 장비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된 장비를 하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연결을 해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만 보면 아주 손쉽군요. 예.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SDN이 그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운영될 수도 있지만 쉽게 제 기업 내에서 그 관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지사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뭐 소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인 IT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 역할은 뭐냐면 지사에 온보딩 할 때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SDN 장비를 이제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택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있다면 뭐 UPS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꼭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은 아무것도 몰라요. IT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비가 도착하면 전원을 연결하고 해당되는 인터넷 연결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결하는 순간 그 정보가 클라우드에 있는 저희 파노라마로 연결이 되고요. 그 파노라마가 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SDN 지사 장비가 프리미저닝이 돼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정책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릴 동생은 저희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이제 그 지사에 있는 직원이 IT 전문가는 없지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을 경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냐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터치 프로비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제 리테일 컴퍼니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SDN 장비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해외에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제 파노라마가 거기서 이제 어드민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이제 되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리자는 해당되는 이제 GTP 설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관리자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장비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shipping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사에 있는 이제 담당자는 단순하게 장비만 받게 되고, 근데 이제 전원 연결하고 해당되는 클레임 키만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파노라마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민은 이 연결된 부분을 이제 어프로브 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정책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관리자는 쉽게 관리를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을 잘 봤는데요. 또 이게 또 구성하는 방법이 또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 뭐 규모라든가 아니면 뭐 해외 나가 있는 대륙 지점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SDN을 구축할 때요 보통 한 3가지 아키텍처를 가지고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처음에는 메시 구성을 주로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메시 구성 같은 경우는 지사가 좀 작거나 그 다음에 굳이 허브가 필요 없는 소규모의 규모에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이 메시 구성이라도 사실은 메시 구성이 한 10대다. 그럼 그 10대가 각자 그 메시 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에 VPN 연결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파노라마에서 자동화 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규모가 커지면 대륙 간 연결도 될 수 있고 지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직접 관리를 요구하시는 고객 같은 경우는 중앙에 허브를 두고 각 지역마다 이제 지사별로 이제 SDN 장비를 연결하는. 니네 장비는 요 허브로 연결해. 이 대륙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연결해. 해가지고 그것도 연결하고. 이런 방법은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DIY 고객이 직접 구성할 때 이런 형식을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DIY는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이것도 이제 너무 관리 힘들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프리즈마 액세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성이고요. 만약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가 미국에 있다. 그다음에 본사는 한국에 있다. 근데 중간에 뭐 허브 앤 스포크 형태로 할 수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그 허브 앤 스포크를 저희가 프리즈마 액세스가 다 알아서 해드리는 거고 거기에 미국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로 연결하고 본사의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리전에 프리즈마 액세스로 연결해서 중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엔드 투 엔드 연결을 이제 프리즈마 액세스를 통해서 이제 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차세대 방업에 어플라이언스 제품도 이미 만들어 놨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AWS라든가 뭐 MS 애저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외에도 소프트웨어도 이미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고객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또 클라우드 방식 같은 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미들마일을 제공해주는 보안 벤더는 사실 제가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이 보안 시장에서 저희밖에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예, 맞습니다. 엔드-투-엔드 보안을 일관되게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동적 사용자들이 이제 막 튀고 이쪽 왔다 그렇죠. 갔다 하니까 그것도 그룹핑하고 관리하기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뭐 가정에서도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본사에서도 일하거나, 뭐 오늘 제가 카페 가서 잠시 일하거나, 뭐 지사에 가서 이제 일할 수도 있는 부분. 그렇죠. 또 파견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사용자에 대한 제어는 차세대 방법이 기본이거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사용자들이 계속 옮겨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해당되는 이제 접근 제어는 이제 충분하게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무 분석가인 존 스미스가 이제 저희 본사 내에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예요. 이 사용자는 이미 검증된 사용자이기 때문에 뭐 제어하는데 굳이 뭐 다른 검증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용자는 피싱을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격자에 대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위험한 앱을 열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회사 내에서는 이제 업무 사이트만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퇴근해서 그렇죠. 퇴근해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앱을 사용할 수 있고 웹서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앱을 건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데이터를 도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미스라는 사용자가 이미 검증된 사용자 하더라도 어떤 그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분명히 제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OS 새롭게 출시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기존의 이 사용자에 대한 제어는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열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용자가 악의적인 사용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적 사용자 그룹이라는 이제 정책을 따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차세대 방화벽에 이 동적 사용자 그룹을 정책을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인텔리전스하게 움직이는 뭐 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제품이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코어텍스 엑스소아 제품에서 발생되는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 해당되는 사용자를 이 동적 사용자 그룹에 이제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중요한 역할일수록 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이런 동적 그룹을 만들어 놓고 더 안전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그분의 선의 플러스 아니면 악의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관리자가 이 사람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동적 그룹에 포함시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텔리전스에서 돌아가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바로 자동화하는 겁니다. 이런 게 보이면 알아서 그렇죠. 그런 그룹으로 포함시키게. 그럼 그 사용자가 이 동적 사용자 그룹에 포함이 되면 이 사용자는 의심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정책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책 적용을 이제 만약 SSL로 움직이게 되면 복구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사용자는 원래 다단계 그 인증을 안 했는데 투팩터 인증을 이제 그 다음부터 실시하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중요 데이터의 접근을 이제 차단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수많은 이 양반의 어떤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에서 다 로그들이라든가 이런 지금 팔로알토가 갖고 계신 제품군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상 징후들에 관련된 어떤 게 나타나면 알아서 그것들이 모여져서 이게 이상한데요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알아서 간다. 옛날 같으면 그걸 다 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거를 일일이 이제 수동 쪽으로 대응하는 거를 이제 인텔리전스하게 움직이는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빠르게 대응합니다. 적용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동적 사용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동적 사용자에 대한 거를 이제 인증을 정책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거기에 어떤 악의적이라고 생각되면 이 정책에 대해서 디나이를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간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적 사용자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누구는 불특정 다수지만 최소한 요런 거를 정책을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알아서 이제 그다음에 연동만 되면 맞습니다. 이 사용자가 나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자동적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손모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죠. 이 존 스미스는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접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용자 이게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사실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줄 필요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종료 시점까지 좀 제어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고 말씀드리면 이 사용자에 대한 것도 어떤 그 액티브 디렉토리 같이 그 사용자 정책을 만드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개발자다. 그럼 개발자는 빨리 이제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임시 정책을 또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또 이 시간을 또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임시 정책을 만들어 놓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보안 관리자는 이 정책이 언제 들어갔는지 또 파악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종료가 됐더라도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 태반이죠. 그렇죠. 이때의 문제점이 이제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을 이제 오버 프로비저닝해서 액세스를 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최근에 이제 제가 어느 기업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고객 사이드 가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고객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력을 할 때마다 많이 파견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SI 하는 기업들이 원격에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고객이 옆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네트워크는 열어주고. 그러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면 이쪽 온 다음에 여기 전문가 그룹이 원래 다 있잖아요. 이 회사에 파견된 인력 말고라도 올 때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일이 벌어져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게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고객들도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도 원격에서 개발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최근에 물어봤더니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이 고객은 열어줬다가 닫았다. 니네 몇 명이라냐. 이게 되게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원격으로 열어주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물론 무조건 우리나라 우리 기업 안으로 들어와서 프로젝트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 요구 상황하고도 지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보통 이런 불특정 다수 사용자들이 사실 이렇게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에 대해서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에 따라서 정책을 또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동적 사용자 그룹을 이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태그를 매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은 동적 사용자 그룹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액세스 권한을 따로 주게 되는 거죠. 이때 시간 타임을 딱 걸어주는 겁니다. 어느 프로젝트고 대략 우리가 그렇죠. 언제까지 끝나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재설정을 하더라도 맞아요. 일단은 종료시켜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가 종료가 돼요. 그러면 그 만료되는 시점에 이 사용자 그룹에 포함됐던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빠지게. 액세스 못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안 관리자들의 요구사항이 딱 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능 설정으로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동적 사용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놓는다. 그러면 해당되는 동적 사용자 그룹 태그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 태그에 맞는 이제 타임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태그에 맞는 사용자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이 사용자들은 이 설정되어 있는 시간 타임 동안 사용하고 바로 빠져. 이때 보안 관리자의 장점은 뭐냐면 그 해당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다시 수집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 단순하게 그 해당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룹을 만들고 타임을 설정해서 바로 적용했다가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자동으로 빠질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연락 오면 또 그룹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동적 사용자의 그룹에 대한 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용이 자동화입니다. 해당되는 적용의 자동화를 통해서 그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없앨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을 더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오버 프로비저닝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또 글로벌하게 또 방어야 또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알토가. 그렇죠.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의 역할이 그 재택근무자들이 PC를 통해서 VPN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보통 VPN 연결을 하고 연결을 딱 끝나는 순간
이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해당되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어디로 접근했는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그 모바일 사용자가 분명히 이 PC를 이용하는데 어떤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보안 관리자가 쉽게 그 사용자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제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이슈가 뭔지 룰 부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상태를 모니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글로벌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제 끊어졌다거나, 그러면 빠른 대응을 위해서 네. 상세한 로그를 이제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사용자가 뭘 사용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툴 안에서 보고서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된 거죠. 첫 번째로 연결하고 어떤 이 사용자가 문제가 없었는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센터를 통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결된 부분을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그 구축된 정보도 이제 어떻게 어떤 이제 그 모바일이면 뭘로 접근했는지, 뭐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아니면 이제 맥이면 맥, 윈도우면 윈도우,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되는 사용자가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로 연결했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연결이 끊어졌는지 이제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상세한 로그를 봐서 관리자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템플릿을 한 14개 정도 이제 구축을 해서 쉽게 바로 어느 사용자가 이 지정을 해서 해당되는 보고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만나는 분들한테 너무 빨리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왜냐면 이게 일이 지금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네트워크 관리자들하고 네. 보안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이거 너무 빨리 해주면 우리 가치를 몰라. 이랬더니 네. 야 그래도 이거 빨리 해야 돼. 그리고 또 애사심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만난 분들은 빨리 해드려야지 했더니 그래도 너무 빨리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 같은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님이나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빨리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SD-WAN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 SD-WAN이 판OS 9.1에서 신규 이제 기능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SD-WAN이 새로 생성이 돼서 이게 별로 그 신뢰할 수 없지 않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태생이 방어벽, 그다음에 방어벽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보안, 보안을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 네트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라우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준비된 선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양하게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사용자들에 대한 제어, 그다음에 좀 더 재택근무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잘못된 연결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자동화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반드시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이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궁금증이 있는데 기습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럼. 근데 보통은 이제 SD-WAN 하면 네트워크단에서 설계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팔로알토 쪽은 이제 일단 보안 회사니까. 네. 요분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내 밥그릇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거나 그 보안 쪽 팀하고 네트워크 팀의 협업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약간 SD-WAN은 네트워크단에서 하는데 왜 보안팀에서 그거에 신경 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조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좀 어떻게 가이드를 주시거나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고객들이 네트워크팀, 그다음에 보안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현재 SD-WAN의 제일 화두가 되는 부분은 보안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망의 업무를 볼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트렌드는 SD-WAN 전용 장비를 구비하더라도 결국에는 보안 장비가 발생듯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일관성이 없게 구성을 하게 되고
어떤 장애 포인트를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관리에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통합 장비로 한다면 충분하게 일관되게 보안을 가져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저기 SD-WAN에 관련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 이사님하고의 어떤 방송 잘 들으셨나요? 근데 이게 이 아이템이 원래 이 코로나 사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잡힌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지금 전 세계가 거의 엄청난 환경 이런 어떤 위기 속에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빠르고 이런 업무를 보셔야 되고 특히나 또 팔로알토가 이미 전 직원들이 전사 글로벌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자기네 서비스에 다 적용이 돼 있고 글로벌 모든 뭐 미국, 유럽, 아시아 또 한국 이런 곳에 다 적용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더 물어보시면 더 빨리 더 상세하게 어떤 그 경험들 서로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뜻하지 않은 위기 속에 네트워크 엔지니어하고 보안 관리자분들 할 일이 지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실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사님하고 팔로알토도 여러분들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한번 찾으시면 또 가서 원격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급하시면 전화 콜하시면 바로 달려갑니다. 마스크 쓰시고 달려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